의식적 창조과학의 정의. 아브라함, 당신들은 의식적인 창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의식적인 창조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 창조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창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든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있든 그것은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든 혹은 원하는 어떤 것의 결핍이나 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든 당신의 생각 방향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 쪽으로 창조의 법칙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 창조 공식은 두 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부분은 생각을 일으키기라는 측면이고 다른 한 부분은 그 생각에 대해 기대하기라는 측면입니다. 즉, 창조에 대한 소망이라는 부분과 그 창조를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비물질 세계에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기대 사이에는 어떠한 틈이나 불일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이 가진 힘과 자신이 본질적으로 진동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사를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일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행동이라는 것이 당신들의 물질 세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창조하고 있는 물질적인 체험들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진 힘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게 될 때, 당신은 오로지 소망하기와 허용하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창조에 있어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가지고 미리 길을 내거나 또는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예상과 기대를 하게 될 경우, 창조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은 훨씬 더 적어지게 될 뿐더러 그 행동 역시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처럼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병원에는 과거의 적절치 못한 생각들로 인한 결과들을 현재 행동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일부러 병을 창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병에 대해 생각하고 그걸 기대함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생각으로 창조해낸 것을 물리적 행동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돈과 맞바꾸기 위해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돈은 삶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대개의 경우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기쁨에 찬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조화롭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신은 행동을 의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미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육체적 행동을 통해서 창조를 하겠다고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당신이 품었던 행동에 대한 의도는 자신이 생각을 통해 창조한 것들을 기쁘게 즐기기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당신은 창조를 출발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이 미래에 있게 될 물질화를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나가고 있을 때 자신의 미래를 향해 미리 출발시켰던 기쁨에 넘치는 그 창조물로부터 당신이 즐겁게 취하게 될 기쁨에 찬 행동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현재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에 찬 행동이 아닐 경우 절대로 당신은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건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급하게 행동에 뛰어들기보다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상상해보며 마음속에 떠올려보고 또 그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줄 완벽한 행동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영감을 받게 되거나 인도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과 실제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방식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을 초대한다. 우리가 의식적 창조의 과정에 대한 지식을 인간, 친구들에게 전하게 될 때마다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삶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당신에 의해서 초대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항의를 하고는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초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삶에서 얻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얻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이해하게 되면 자신이 끌어당기는 것들에 좀 더 신중하고 의도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원치 않는 것들이 끌려오는 일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을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일부러 그것을 초대하거나 창조하거나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바로 그것의 초대자이고 창조자이고 끌어당기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함으로써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자각 없이 무작위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러한 생각들에 반응함으로써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들을 알려줌으로써 현재 당신이 얻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얻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당신은 자신의 의도대로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물질 세계에 너무나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물질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에 들어가서 벽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방안이 환해지는 것을 보는데, 그때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스위치가 빛을 발생시켰어. 하지만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빛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당신이 이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과 관련해 아주 약간의 설명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대한 포부와 목적을 가지고 광대한 비물질 세계로부터 이 물질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이러한 물질 세계에서의 체험을 당신이 너무나도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애가 당신의 첫 번째 체험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에서 이미 수많은 삶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의 육체적 형상을 하고서 또 다시 이곳으로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면서 비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진정한 당신의 모든 경험에 이번 생의 체험을 추가시키길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당신이 의식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존재는 이러한 몸과 이러한 물질적 감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보다 광대할 뿐더러 끊임없이 성장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영원히 확장하고 진화해가고 있는 그 존재는 진실로 당신 자신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내면 존재와 교신하고 있다. 우리는 삶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체험의 창조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의도적으로 창조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도록 당신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의 비물질적인 부분인 내면의 존재, inner being과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기억해내도록 돕고 싶습니다. 비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당신의 내면 존재는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걸 항상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더불어 그 모든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이번 생애 이전에 자신이 체험했었던 모든 삶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존재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알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번 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삶 속으로 들어올 당시 자신이 이전에 살았었던 삶의 기억들을 지니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지니게 될 경우 당신은 중요한 지금에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자신의 내면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광대한 내면의 시각과 관점 혹은 총체적인 당신의 암과 지식에 언제나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광대한 시각을 가진 비물질적인 당신은 언제나 쉬지 않고 당신과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물질적 몸속으로 들어오던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교신의 형태는 아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신이 내면 존재로부터 받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신의 형태는 바로 당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든 감정은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쁜 두 가지뿐 예외 없이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내면 존재로부터 전해지는 교신이자 안내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매 순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자기 자신의 총체적인 의도와 진동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면 존재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냅니다. 또한 당신이 진정한 자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어떤 걸 말하거나 행할 경우에도 내면 존재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당신이 가진 총체적인 의도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고 있을 경우엔 내면 존재는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게 됩니다. 감정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난 상황이나 환경 또는 조건에 의거해 그것들을 온갖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감정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러한 안내 신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더욱 광대한 내면 존재로부터 오는 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곳에서 새로 품게 된 모든 의도들과 이곳으로 들어올 때 품고 있었던 모든 의도들을 망라하는 자신의 총체적인 의도들로부터 이로움과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러한 감정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신의 모든 소망들과 모든 믿음들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언제든지 완벽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안내를 신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관적인 안내를 한쪽 옆으로 치워두고 대신에 부모나 교사들 또는 전문가나 다양한 단체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안내를 쫓으면 좋을수록 자신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현명한 조언자를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안내 시스템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우면서 그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려고 할 때 그들은 선뜻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입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들이 무가치하고 잘못된 존재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내면으로부터의 안내를 신뢰하고 따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른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힘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당신이 왜 이러한 시공간 현실로 들어온 것인지 기억해내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처럼 놀라운 환경 속에 있는 대조와 다양성을 탐험하겠다는 의도를 품었었고 또한 그러한 대조와 다양성으로 인해 자신의 새로운 의도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신들이 내면 존재 또는 총체적인 자신 또는 근원이라 부르는 진정한 당신, 자신은 매 순간 확장해가는 당신을 지켜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해보십시오. 우린 당신들이 기억해내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순간마다 자신이 지닌 감정의 힘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더욱 광대한 근원적인 관점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본성과 다른 생각들을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는지를 언제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현재 당신이 주시하고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자신의 내면 존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존재와 연결되지 않은 채 그것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실 모두를 직관적으로 알았었는데, 특히 어렸을 적엔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충동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열심히 당신에게 설득하고는 했었던 당신 주변의 연장자들과 자칭 현명한 사람들의 주장에 굴복함으로써 당신의 직감은 점차적으로 더욱더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는데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내면을 신뢰하는 대신에 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줄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들 혹은 어떤 규칙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대체로 자신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처럼 오래되고 낡은 규칙들을 현재의 새로운 삶 체험에 들어맞도록 만들고자 애쓰면서 급사 자신이 가진 네모난 마개를 다른 사람의 동그란 구멍에 맞추려 하는 것과도 같은 무익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허비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십중팔구 좌절과 낙담에 빠지거나 잘해봤자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의 규칙들이 가장 적절한지에 관해서 해마다 논쟁만 하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처럼 총체적이고 모든 걸 포함하며 절대불변인 규칙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최신식 장비를 갖춘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나타나 불을 진화했다면 당신은 참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소방관들이 들이닥쳐서는 당신의 집에 물을 뿌려댔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건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들이 계속해서 전승하고 있는 법칙들 역시 그와 같습니다. 당신들의 과거 법규들과 규칙들 대부분은 지금 현재 당신이 체험 중인 삶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장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이런 물질적 인생 경험을 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기존에 이해했던 삶에다가 더욱 많은 이해를 더해가고 싶었기에 지금 이곳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면서 성장을 추구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오래전에 알고 이해했었던 것들이 최종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당신들이 존재하고 있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얻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얻고 있는가? 당신이 당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우리의 말은 처음엔 기쁘게 받아들여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는 생각에 의해 끌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고는 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들을 지켜보고 분류해서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끌어오게 할 생각들만 해야 하는 힘든 작업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들을 지켜보며 감시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무척 성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에 주의하게 되면 생각들을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분 좋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엔 당신이 자신의 의도들에 부합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반대로 언제든 당신이 기분 나쁘게 느끼고 있을 땐 자신의 의도들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간단히 말해 언제든 당신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현존하게 될 경우 그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건 말을 통해서건 또는 행동을 통해서건 잘못된 방향 쪽으로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의식적이 되고
자신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좀 더 민감하게 자각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상 의식적 창조 과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체험의 유일한 창조자. 우리의 설명이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흔히 듣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든 규칙들을 만들고 또 내가 특정한 것들을 하거나 특정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나보다 더 거대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체험의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가진 소망의 힘을 통해서 지금의 육체를 입게 되었지요. 당신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어떤 차원에서 대단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식적 창조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물질 차원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해 창조한 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알을 내면 존재의 알과 일치하도록 미세하게 조율해냄으로써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신의 삶 속으로 오게 될 때의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물질적 삶의 체험을 통해 우주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채 확장해가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존재 전체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옳은 일들의 목록이나 그른 일들의 목록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진짜 의도와 진정한 목적에 일치되는 것들과 그렇지 않는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전해지는 안내 신호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본연의 상태인 웰빙과 당신이 일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석처럼 진동이 같은 생각들을 끌어당긴다. 당신들 삶의 경험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좌우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격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들은 말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좋아지는 것은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더 나빠진다. 하루를 나쁘게 시작하면 아주 나쁘게 끝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 진실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도 이 법칙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도 이 법칙에 의한 결과물이지요. 이처럼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마치 자석과도 같이 비슷한 생각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 법칙으로 인해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하는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하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한때는 작고 사소하며 미약하기만 했던 생각일지라도 당신이 그 생각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게 되면 아주 강한 생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당신들 각각은 일종의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당신들 모두는 언제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자신에게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창조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든 주변 사람의 경험을 관찰하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강력한 이 법칙에 반하는 것은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말해오고 있는 것들과 자신이 실제로 얻고 있는 것들 사이의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내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될 경우에 당신은 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주로 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더 자주 병에 걸리는 것을 눈치챘던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살고 풍요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눈치챘던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생각이 일종의 자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경우,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이 하는 생각의 방향을 더욱더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자신이 체험 중인 어떤 것에 관해 말하고 있고, 당신은 그녀에게 좋은 친구로 여겨지기를 바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은 주의를 집중한 채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더욱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만일 그럴 때 당신이 자신의 경험담을 그녀와의 대화에 덧붙이게 된다면 그 생각의 진동은 더욱 더 강력하게 성장해 갑니다. 당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당신들이 서로 경험한 것들에 관해 충분할 정도로 대화를 하게 되면 당신들은 동일한 종류의 경험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치 않는 것들과 관련된 더욱 더 많은 생각들이 끌려오게 되고, 마침내 당신들은 원치 않는 것들에 관한 생각들과 말들과 경험들로 완벽히 둘러싸인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친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한층 더 불쾌한 과거 경험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 당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대화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초기에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민감했었더라면 당신은 명치 끝에서 느껴지는 아픔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의 안내 신호를 인식했을 것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들에 관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안내 신호인 경고의 종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당신이 소망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당신 자신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들은 당신이 지금 부조화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의 안내자는 당신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는 동안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러한 환경들, 사건들, 다른 존재들을 자석처럼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있으며, 조만간 자신이 말해왔던 원치 않는 것들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의 생각들은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더 많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내면 존재는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현재 당신은 자신이 품고 있는 의도들의 본질과 조화를 이룬 상태라는 사실과, 당신이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 또한 그런 의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바람과 허용 간의 섬세한 균형, 의식적 창조과학은 섬세하게 균형을 잡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이 생각을 통해 창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나 믿음 또는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허용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나는 빨간색 새 차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상 당신은 생각을 통해 그 빨간색 새 차가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창조 작업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생각에 더 많이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되고, 당신은 그 차에 대해 더욱 흥분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차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흥분되거나 더욱 기분 좋게 느껴진다면 그 차는 더 빨리 당신의 경험 속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당신이 생각을 통해 그것을 창조했고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면 그 차는 당신의 경험 속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차는 이미 창조된 것이며 그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차를 실제로 갖기 위해서는 단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그 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차가 오도록 받아들임으로써 허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빨간색 새 차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경우 당신은 자신의 창조 작업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당신이 나는 빨간색 새 차를 갖길 원해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차의 창조 작업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 하지만 그 차는 너무 비싸 라고 덧붙여 말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창조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즉, 당신은 자신의 바람을 통해서 그 창조의 첫 번째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창조 작업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실제 삶 속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창조 공식의 양쪽 부분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신이 자신의 창조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지금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차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 흥분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지금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그 차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당신의 초점은 그 차가 없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차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체험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때때로 바라는 것을 창조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흥분된 감정을 느끼거나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는지에 관해서 온갖 이유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당신의 초점이 소망하는 것의 결핍에 맞춰짐으로 인해서 현재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밀어내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가? 나쁘게 느껴지는가? 난 빨간색 새 차를 갖길 원해. 그리고 나는 그 차가 내게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아. 자,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데 그 차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차를 원해왔어. 나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어.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아직도 오고 있지 않잖아. 라고 말할 경우 지금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결핍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로 결핍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무엇이건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게 무엇이건 자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실상 모든 주제는 오직 두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바라는 무엇에 대한 것과 당신이 바라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 또는 부재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항상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언제나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좋지 않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가 소망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족한 돈에 신경을 쓰거나 그걸 의식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재정상의 풍요를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의식적 창조에 도움이 되는 연습. 이것은 의식적 창조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연습 방법입니다. 3장의 종이를 준비한 다음 각각의 페이지 상단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각각 하나씩 적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나 바람 또는 의도를 선택하고 종이 한 장에 한 가지씩 상단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나는 을 얻고자 한다. 이제 첫 번째 종이를 가지고 그처럼 당신이 적어 놓은 소망 목록 밑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들을 그 밑에다 모두 써내려 가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적되 강제로 떠올리려 애쓰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면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소망과 이유를 적어가는 동안 당신은 그 소망의 실현에 가장 강렬하게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종이를 뒤집어 뒷면의 맨 위에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 그런 다음 종이 앞면에 적었던 바람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는 이유를 모두 적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두 장의 종이도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 다 되었으면 잘 접어서 적당한 장소에 잘 보관을 하고 당신의 창조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유념하십시오. 종이에 적은 그 의도들이 이미 당신에 의해서 창조되어 삶 속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첫 번째 페이지에 쓴 것은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강화시켰습니다. 의식적 창조 공식의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페이지에 쓴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가질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창조 공식의 두 번째 부분 당신은 이제 창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창조 공식의 두 가지 부분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진동을 자신의 내면에 활성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망이 구현 물질화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 공식의 양쪽 부분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계속 원하고 또한 그것을 갖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한꺼번에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소망을 갖는 동시에 그것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들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초기에는 한 번에 2개나 3개 정도의 소망에만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의심하거나 염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될수록 자신의 생각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 맞추는 일에 더욱 능숙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창조하고자 하는 목록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적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에 앞서서 당신은 먼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초대장이며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권유하는 건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의식적으로 결정한 다음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당신이 날마다 얼마간의 시간을 별도로 정해놓은 다음 자신이 삶에서 체험하길 원하는 것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일종의 상상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시간을 당신의 이식적 창조를 위한 워크숍이라고 언급해왔습니다. 당신이 매일매일의 체험들을 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의도를 세우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하든 나의 주된 의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나가게 되면 당신이 나중에 창조 워크숍 공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적인 창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빠르게 구현된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자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즉, 모든 생각이 잠재적으로 창조를 일으킬 힘이 있지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생각은 그 생각 대상을 삶 속으로 빠르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강한 감정을 느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기분 좋은 감정이든 기분 나쁜 감정이든 그 생각과 본질이 같은 것이
당신 삶 속으로 신속하게 물질화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당신이 지금 우주의 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면 존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포 영화를 보러 가게 되어 친구와 영화관에 앉아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온갖 괴기스러운 장면을 음향효과와 더불어 총천연색으로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순간에 당신은 일종의 부정적인 창조 워크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 순간 당신의 내면 존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생생한 장면을 보고 있기에 지금 우주가 그것에 힘을 더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영화관에서 나오는 순간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영화일 뿐이야.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창조 공식의 두 번째 부분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그것을 창조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자신의 체험 속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영화관을 나와서 걸어가는 도중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단지 영화에 불과해. 하지만 내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럴 경우 아마도 당신은 그러한 생각을 곱씹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쩌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믿음이나 기대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쪽 편에는 생각을 일으키기가 있고 또 다른 한쪽 편에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믿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창조의 균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것은 금방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바람과 기대가 균형을 이루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바람은 무척 강하지만 당신의 믿음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자동차 밑에 깔렸던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차를 들어 올려 아들을 차에서 빼낼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이 극도로 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강하지만 바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을 창조하는 일이 그런 종류의 예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당신들의 믿음은 아주 강한 반면 그것에 대한 당신들의 바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가 소위 부정적인 창조 워크숍이라고 이름 붙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앞에 잔뜩 쌓인 청구서를 마주하고 앉아서 그것을 지불할 돈이 충분치 않기에 불안과 긴장 혹은 심지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부정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지금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해내기 위한 완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은 내면 존재가 보내오는 안내 신호로 당신은 지금 자신이 바라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 창조과학의 요약.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하고 있는 삶의 경험들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암과 지혜를 가진 아주 오래된 당신의 분신이 비물질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존재는 당신이 이전에 경험했었던 모든 삶들을 기억하고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지금의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광대한 관점에서 당신의 분신은 명확하고도 완벽한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 또는 이제 막 하려고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적절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시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세우면 당신의 안내 시스템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존재가 모든 자료들을 망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이곳에서의 수많은 체험들로부터 모아온 온갖 소망들과 의도들과 믿음들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일과 비교해 봄으로써 당신에게 완벽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삶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더욱 민감해지십시오. 그래서 언제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때마다 그런 감정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든 간에 즉시 중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 창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쁜 감정은 오직 당신이 잘못된 창조를 하고 있을 때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는 상황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 하고 있던 그것을 무조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런 다음 좀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매일매일 의식적 창조의 기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소망하는 삶에 관해 공상에 잠겨보고 이미 바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고 온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 그걸 더 많이 창조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종일관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도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은 당신의 끌어당김에 있어 대단히 강력한 자력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풍요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날씬함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사랑 넘치는 관계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눈앞의 현실을 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흔히 그들은 말합니다. 내 현실을 똑바로 봐.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상황만을 볼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현재 상황만을 더욱더 많이 창조하게 될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걸 삶 속에 끌어당기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들을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재 상황 너머로 가져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이 감정적인 반응을 동반한 채 눈앞에 현재 상황만을 주시하게 된다면 흡사 당신은 나무와도 같이 현 지점에 뿌리 박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삶에서 체험하길 원하는 것들에 대해 행복한 느낌을 주는 영상을 마음속으로 그리게 된다면 당신은 삶 속으로 그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체험 중인 삶 속에 그대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삶 속에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의 주의를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대상은 나에게 끌려온다.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은 당신 삶 속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생각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삶 속에 창조한 것들 중에서 당신이 고맙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러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함으로써 계속 자신의 삶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아주 빨리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까지 갖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과 관련해 아주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아주 명확한 생각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으켜야만 합니다. 당신이 창조 워크숍 기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더 상세하게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시간을 통해 더 자주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생각이 더욱 상세해지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감정 또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창조 워크숍 기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의식적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즉, 당신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그 대상이 자신의 삶 속에 물질화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창조 워크숍을 자주 실행하게 되면 당신은 창조 워크숍 속에서 숙고해오고 있는 것들과 실제로 자신의 삶 속으로 물질화되어 드러내는 구현물들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법칙들은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작동합니까? 아브라함, 당신들이 말하는 이러한 우주 법칙들은 우리가 그것들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더라도 작동합니까? 예, 명백히 그렇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진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인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창조 메커니즘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쉬지 않고 작동되고 있고, 또한 우주의 법칙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진동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주 법칙들을 이해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마치 규칙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거나 경기에 참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당신이 얻고 있는 것들 또는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종류의 게임에 점점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엔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얻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해야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얻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당신의 주의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끌려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해지게 되고 그만큼 더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얻지 않는 열쇠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삶에서 얻기를 진정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당신은 연습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치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부족해 보이는 현 문명사회. 우리들은 소위 아주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사무실 또는 다른 여러 곳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당신들이 말했던 대로 자신이 바라는 소망들은 아주 적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주 강한 어떤 믿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찰하고 있는 것들에 반응해서 대부분의 진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걸 보게 되면 기쁨을 느끼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걸 목격할 경우엔 단순히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얼마든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반응 중인 그러한 상황들을 뜻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당신이 관찰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적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신이 만일 계속해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시하게 된다면 당신의 기쁨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열정적인 바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걸 원할 경우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고 당신들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했던 창조 워크숍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적인 소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일들을 위한 시작 지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즉,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진술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진술을 표현하게 되면 당신은 그러한 바람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당긴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에게 적절한 사례들과 선택거리들을 배달해 주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창조 워크숍 속에서 더 많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커다란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의 감정 역시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그림의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첨가해가게 되면 그 생각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어떤 소망에 대해 생각하다가 아직도 그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다시 그것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즐거울지를 생각하다가 하지만 그걸 가지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자신에겐 그만한 돈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의 열정은 시들게 마련이고 당신이 하는 생각들의 위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비생산적인 믿음들을 놓아버리려면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창조해 나가도록 결정된 운명이라고 타인들에 의해 세뇌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바라는 다른 방향 쪽으로 창조를 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만일 그들의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 예로 들었던 아들이 차에 깔린 어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해온 삶을 통해서 자동차처럼 무거운 물건은 자신이 들어 올릴 수가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이 충분히 강했을 때 그녀의 아들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는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충분히 크고 강력하다면 그것은 믿음을 능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대단히 강력하며 또한 천천히 바뀝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기분 좋은 생각, 또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게 되면 당신은 새로운 생각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믿음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러한 생각에 반응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당신 삶의 모습은 그처럼 변화된 생각들을 반영해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현실에 있는 사실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들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새로운 생각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실제로 새로운 증거들을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의식적인 창조의 강력한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서 가졌던 믿음이 현생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여전히 창조를 하고 있거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거 생에서의 생각들 또는 믿음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존재는 당신이 살았었던 모든 삶의 총화입니다. 내면 존재는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내면 존재의 그런 암과 생각들을 선택하고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런 암을 명확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생의 그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의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뚱뚱한 이유는
지난 생에서 굶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한 과거 삶의 체험 중에서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제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들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예상을 하는 쪽으로 제 생각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지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타인의 경험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대신해서 진동해 줄 수가 없을 뿐더러 그들이 발산하는 진동이 바로 그들의 끌어당김, 자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아주 오랫동안 초점을 집중함으로써 강력해진 생각으로 인해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경우 당신은 그 주제와 관련해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대부분의 진동을 발산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따라서 그들이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당신의 얼굴에서 걱정스런 표정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혹은 염려하는 당신의 말들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의 방향으로 아주 쉽게 주의가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그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당신의 진정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 주입된 믿음을 바꾸려면 누군가가 타인에 의해서 주입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해체시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두 가지 주요한 방해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타인에게서 받는 영향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오래된 사고 습관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습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해오던 식의 생각 습관으로 쉽게 되돌아갑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 또는 당신의 표현대로 의지력을 발휘해 새로운 생각의 방향으로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주입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당신이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주의를 집중해왔고 그렇게 주의가 집중된 생각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처럼 당신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입된 믿음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해롭지 않는 것으로서 단지 현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당신들의 개인적인 성장에 실제로 방해가 됩니다. 조만간 당신은 연습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것들의 방향 쪽으로 생각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상 그것이 바로 의식적 창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힘은 지금 순간에 있다. 세스세스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현재에 집중되어 있다. 당신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또는 미래에 일어나길 바라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관계없이 당신은 그 생각을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생각, 진동을 당신의 현재 속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생각, 진동에 항상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진 창조력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은 자신이 하는 현재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그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것에 대한 것이든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이 하는 생각의 창조력은 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더욱 더 빠르게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년 전에 누군가와 말다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또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과 말다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다툼을 바로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있는 중이며 그것에 관한 진동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은 과거에 있었던 그 말다툼의 영향을 바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적인 일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저는 질병이라든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하는 의문이 자주 듭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라는 게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전등처럼 생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전등이 뒤따르게 됐다는 것인가요? 따라서 우리가 질병을 점차로 더 많이 갖게 된 것이건 또는 좋거나 흥미있는 것들을 점차로 더 많이 갖게 된 것은 단지 이전에 해오고 있던 어떤 생각들의 한 단계 혹은 한 생각이 계속 더해졌기 때문인가요? 당신들이 그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규정하건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건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은 단지 당신들이 현재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연적인 그 다음 단계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이 먼저 온다는 당신의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먼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의 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 구현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체험 중인 현재 상황은 그 다음의 체험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그 현재 상황으로부터 다음의 생각, 또 그 다음의 생각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것이 현실로 구현될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의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하는 생각들의 방향을 좀 더 의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생각도 맨 처음에 미약한 주의 속에서 바로 현실로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의 주제가 물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시간을 들여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이건 원치 않는 것들이건 온갖 종류의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질병에 더욱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질병들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기는 시각화와 같은 게 아닙니까? 상상하기라는 단어를 당신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상상하기는 생각들을 다양한 조합을 이루도록 뒤섞고 주물러 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을 관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하는 중에 당신은 자신의 실제 현실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상을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시각화라는 것은 단지 언젠가 당신이 관찰했었던 어떤 것에 대한 기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상상하기는 당신이 소망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구성 요소들을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실제로는 자신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상상하거나 시각화할 수가 있나요? 가령 앞으로 만나고 싶은 연인이라든가 앞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아이라든가 또는 자신이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직업과 같은 것들을 말이죠. 당신이 자신의 주변 세상을 관찰하게 될 때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삶의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골라 모아서 그것들에 대해서만 숙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미소를 본다든가 혹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처럼 멋지게 느껴지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서 목격한 것들 중에서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둔다거나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그랬다가 나중에 창조 워크숍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주무르고 뒤섞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삶의 시나리오나 영상을 창조하십시오. 자신에게 딱 맞는 완벽한 역할 모델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현실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이 상상의 기술이 당신의 삶 속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그 자체가 놀이처럼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에게 적절한 본보기가 될 온갖 사례들이 끌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만 찾겠다는 것을 자신의 주된 의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배우자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갖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격이나 특징을 당신 주위 사람에게서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든 당신을 위한 완벽한 역할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것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건강이 나빠서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부유함이라는 것을 불행한 결혼 생활과 나쁜 건강 상태와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유함에 대한 자료들만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나쁜 건강과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자료들은 그냥 거기에 놔두십시오. 그렇다면 원해왔던 배우자나 아이들 또는 직업과 관련해 일부 바람직한 특징들만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군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워크숍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주의력이 흩어지지 않을 만한 자신만의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이 삶에서 체험하길 원하는 그림들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삶에서 자신이 경험하길 원하는 것들이면 되겠네요. 창조 워크숍, 공간에서 창조 작업을 해나가고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자신에게 즉시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때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흥분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언젠가 당신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 작업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바로 그와 같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느껴지는 때의 그러한 감각이야말로 당신이 창조를 가동시킨 순간에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아주 명확해질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해 숙고하고 또 숙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들이 완벽하게 결합됨으로써 불현듯 의식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당신의 내면 존재는 좋았어. 바로 그거야. 지금 당신은 그걸 찾아냈어. 라고 느낌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조 워크숍의 핵심은 당신이 멋진 아이디어를 찾았다는 그와 같은 감각을 느끼게 될 때까지 온갖 종류의 것들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강한 의도를 갖고서 시각화를 해오고 있는데도 아직 그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순수하게 시각화해오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옵니다. 여기서 시각화의 순수한 정도가 핵심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생각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이것을 원해. 하지만 이라고 말할 경우 자신의 바람을 표출하고 나서 덧붙인 하지만이란 말로 인해서 당신은 자신의 바람이 태어나자마자 무산시키거나 취소시키게 됩니다. 아주 흔히 당신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실제하고 있다는 생각만큼이나 그것이 없다는 부재에 관한 생각들을 더 많이, 더 자주 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오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당신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그것이 없다는 부재 또는 결핍에 더 오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바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될 때까지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의도적으로 생각해 간다면 그것의 본질은 아주 빠르게 당신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눈앞의 현실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순수하게 마음속 비전으로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다면 현재 드러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창조하는 대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끌어당기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달린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시선을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로부터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순전히 자신이 바라는 것들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자주 말할수록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좋은 덕목이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그저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당신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삶 속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인내심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들이 모순된 상태일 때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가다가는 다시 뒤로 가고 또 다시 앞으로 가다가는 뒤로 가기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로 후진하는 일을 멈추고 오로지 앞을 향해서만 전진해 가게 되면 아주 신속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내심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